취업을 준비하던 시절의 일이다. 지방대 건축학과를 졸업한 후 부산에서 지내다 부모님이 계신 통영으로 내려와 본격적으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다. 하지만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데다 지방대 출신이라는 한계까지 겹쳐 서류 심사에서 번번이 탈락하거나 면접까지 가더라도 끝내 고배를 마시기 일쑤였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서울에 있는 대형 건설사의 최종 면접을 보고 통영으로 돌아오던 길, 그 사람을 처음 만났다. 김희영. 44세. 어머니와 목욕탕에서 만나 친분을 쌓은 사우나 친구였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안녕? 내가 창식이구나. 어머, 너 참 잘생겼다. 호호. 그 순간 숨이 멎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또래의 중년 여성들과는 확연히 다른 세련되고 농익은 아름다움이 그녀에게서 풍겨나왔기 때문이다. 몸에 딱 달라붙는 검은 원피스에 검정 스타킹을 매치한 그녀의 모습은 마치 고급 술집의 세련된 마담을 연상케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도 섹시했다. 17살 딸을 둔 중년 여성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히려 세련되고 우아한 기품이 넘쳐 흘렀다.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아름답다고 믿어왔지만 그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네. 안녕하세요. 잽싸게 인사를 건네고는 얼른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어머, 저 녀석. 부끄러워하긴. 호호호. 그녀가 까르르 웃으며 어머니와 장단을 맞추는 소리가 들려왔다. 방 안에서 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아니, 아줌마가 뭐가 저렇게 예쁜 거야. 그 순간 가슴 한켠에서 작은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다. 저 정도 아줌마라면 한 번쯤 사귀어 봐도 괜찮지 않을까? 1시간이 지났을까?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오시더니 면접은 잘 봤냐고 물으셨다. 그러고는 희영 아줌마가 동네 큰 사거리 뒤편에 산다며 집에서 가져갈 과일과 어머니가 키우던 화분 몇 개를 전해주려고 하는데 짐이 무거워서 데려다 줄 수 있겠냐고 하셨다. 솔직히 내키지 않았다. 서울에서 면접을 보고 내려온 터라 몸도 피곤했고 취업 스트레스로 신경이 곤두서 있던 상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머니가 덧붙인 한마디에 왠지 모를 측은함이 들었다. 희영 씨, 2년 전 교통사고로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식당 일을 하면서 지낸대. 집도 마땅치 않아서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다더라.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차에 올랐다. 차 안에서 요즘 취업 시장이 얼마나 힘든지 부모님 이야기까지 이어지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다. 아줌마는 젊은 사람들이 고생이 많다며 안쓰러워했고 나는 담담하게 대꾸하며 운전했다. 그녀의 원룸은 생각보다 깨끗했다. 3층까지 짐을 옮겨다 주고 물 한 잔을 마신 뒤 가볍게 인사를 하고 돌아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종 면접을 봤던 회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실망감과 좌절이 몰려왔고 취업 스트레스로 인해 다시 무기력해졌다. 정신을 다잡기 위해 가까운 헬스장을 등록하고 운동을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스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그녀를 다시 마주쳤다. 횡단보도 앞 시장 바구니를 들고 서 있는 희영 아줌마. 그 순간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인지 연상 여성에 대한 막연한 끌림인지 아니면 측은함, 어쩌면 바람난 여자친구에게 받은 배신감과 허탈함, 외로움이 뒤섞인 감정이었을지도 모른다. 내가 통영으로 내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2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 환승이별을 당한 아픔이 있었다. 차를 근처에 세운 뒤 그녀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아줌마. 무거워 보이는데 집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줌마는 별다른 경계 없이 그래 줄래? 하고 환하게 웃었다. 그녀 입장에서는 단순히 아는 사람의 아들이 베푸는 작은 호의 정도로 여겼겠지만 내 마음 한쪽에는 순간적인 충동이 자리하고 있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쩌면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황당한 상상.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집 앞에 도착하자 아줌마는 짧게 고마워, 잘 가 한마디만 남긴 채 차에서 내렸다. 순간 아쉬웠다. 무언가 더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나는 서둘러 불렀다. 아줌마, 일이 늘 이 시간쯤 끝나시죠?
저 헬스 끝나고 돌아오는 길인데 시장 보거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마치 헌팅하듯 자연스럽게 휴대폰 번호를 건넸다. 그것도 40대 아줌마에게. 의외로 그녀는 스스럼 없이 번호를 받아들었고 내 번호도 알려달라는 말에 별다른 경계 없이 쉽게 번호를 내어주었다. 7월 초 여름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다. 어머니의 심부름을 받아들고 터덜터덜 시장으로 향하던 길. 시장 입구에서 양손 가득 비닐봉투를 들고 있는 희영 아줌마를 마주쳤다. 잠깐, 내가 지금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한동안 보지 못했던 그녀가 바로 눈앞에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나는 반가운 마음에 지나치게 우렁찬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다. 어머, 창식이구나. 세상에. 이런 데서 널 다 보네. 그래, 잘 지냈어? 희영 아줌마는 환하게 웃으며 나를 반겼다.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기억이 불현듯 되살아나는 것 같았다. 나를 밤잠 설치게 했던 여자. 내 가슴 한구석을 알 수 없는 감정으로 뒤흔들던 여자. 나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 양손에 들었다. 아줌마, 제가 집까지 들어다 드릴게요. 나는 싱긋 웃으며 말했다. 아이고, 됐어. 무겁지도 않은데 뭘. 괜찮아요. 저도 가는 길이에요. 하하. 그렇게 우리는 나란히 걸으며 길을 나섰다. 밖에서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르네. 못 알아볼 뻔했어. 그녀가 내 모습을 훑어보며 말했다. 하하. 그래요? 오랜만에 마주한 그녀는 여전히 눈부셨다. 세월이 조금 묻어난 얼굴. 예전보다 살짝 부드러워진 몸매. 하지만 내 시선을 온전히 사로잡은 것은 따로 있었다. 그녀의 발, 눈을 내리깔자 붉게 칠해진 발톱이 시선을 끌었다. 노란 꽃 장식이 달린 샌들, 매끈한 발등 위에 선명하게 빛나는 새빨간 매니큐어. 이상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대체 뭐 하는 놈인가? 왜 하필 저 발이 자꾸 신경이 쓰이는 거지? 희영 아줌마는 계속해서 말을 걸어왔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그녀의 발로 가득 찼다. 저 발톱, 저 선명한 붉은색. 그러는 사이 우리는 어느새 그녀의 집 앞에 도착해 있었다. 고마워. 집에 잠깐 들어왔다 갈래? 아뇨.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말고 잠깐 들어와. 차라도 한잔하고 가. 순간 망설였다. 문턱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었다. 아니에요. 그럼 저 갈게요. 나는 서둘러 인사를 꾸벅하고 뒤돌아섰다. 그때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다음에 꼭 한번 놀러와. 아줌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뒤돌아보지는 않았지만 나는 그녀의 입가에 번졌을 미소를 떠올릴 수 있었다. 그날 밤 내 머릿속에는 온갖 상상이 스쳐 지나갔다. 홀로 지내는 40대 여인과 젊은 남자, 그리고 서로의 외로움. 이틀 후 내가 먼저 연락했다. 아줌마, 오늘 도와드릴 일 없으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실 오늘 과일 좀 사러 가려고 했는데 안 태워줘도 돼. 안 태워줘도 된다는 말이 오히려 당장 와도 된다는 의미처럼 들렸다. 그날도 헬스를 마친 아줌마를 데리러 갔다. 301호까지 가는 길.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오늘은 뭔가가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아줌마도 내가 베푸는 이유가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눈치채는 듯했다. 창식아, 고생했는데 과일이라도 좀 먹고 가. 시간 괜찮아? 저야 남는 게 시간이죠. 오늘 창식이랑 다녀보니까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 그쵸? 저도 좋았어요. 이래서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필요한 거라니까요. 뭐라고? 남자가 필요하다고. 호. 뭐가 무슨 남자야. 그냥 애지. 아줌마, 저 나이가 몇인데요? 저 28살이에요. 28살이면 나한테는 애기지. 그녀는 빤히 나를 보며 엷은 미소를 지었다. 아줌마, 혹시 자기가 예쁜 거 아세요? 창식이, 너 자꾸 왜 그래? 나한테 남자로 보이고 싶은 거야? 네. 장난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본 40대 중에서 최고로 예쁘세요. 아니, 30대까지 포함해서요. 그녀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근데 정확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머, 여자 나이 함부로 묻는 거 아니야. 그래도 창식이니까 특별히 알려줄게. 나 올해 44살이야.
네? 44살이요? 전 30도 안 된 줄 알았어요. 그 정도는 아니야. 호호. 근데 내가 좀 앳돼 보이긴 하지. 근데 말이야. 제대로 된 연애도 못 해보고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서 좀 아쉽네. 그녀의 말이 이상하게 마음을 울렸다. 창식아, 무슨 생각해? 아줌마는 남자가 필요하고 전 여자가 필요하잖아요. 오늘처럼 잘 한번 엮이면 어떨까요? 순간 정적이 흘렀다. 아줌마는 얼굴이 더 붉어지며 고개를 숙였다. 왜요? 저랑 연애하기 싫으세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괜히 소문이라도 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조심스럽게 만나면 되죠. 그게 말처럼 쉽나 지켜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그 후로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던 중 나는 무심히 물었다. 아줌마, 어깨 많이 아프시죠? 어머, 어떻게 알았어? 식당 일하고 나서 어깨가 늘 욱신거려. 헬스장에서 마사지 배웠는데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그녀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한번 해줘봐. 나는 그녀 뒤로 가서 마사지를 시작했다. 그리고 5분도 채 지나지 않아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다. 아줌마는 순간 당황한 듯 했지만 예상했던 일이었던 듯 받아들였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채웠다. 그리고 6개월 후 나는 취업에 성공했다. 강원도 건설사 현장에 발령을 받아 통영을 떠나야 했다.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장거리 연애로 이어졌다. 희영 아줌마와 1년 넘게 만나오고 있어요. 함께 웃고 떠드는 시간은 마치 꿈처럼 달콤했어요. 나이 차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녀를 만나면서 실감하게 되었죠. 우리는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고 장거리 연애라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뜨겁게 사랑했어요. 통영과 강릉, 물리적인 거리는 멀었지만 마음만은 늘 가까이 있다고 믿었네요. 주말마다 달려가는 통영행 버스 안에서 저는 늘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죠. 희영 아줌마를 만나는 주말은 마치 짧은 휴가 같았어요.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얼굴을 마주보고 하룻밤을 함께 보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스르륵 녹아내리곤 했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굳건하다고 저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행복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시간이 서서히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다행히 바라던 회사에 합격했지만 기쁨도 잠시. 치열한 사회생활은 사회초년생에겐 상상 이상으로 버거웠어요. 야근과 회식, 주말 출근이 일상처럼 이어졌고 쉴 틈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점점 지쳐갔죠. 가장 큰 문제는 희영 아줌마를 자주 찾아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였죠. 한 달 넘게 통영에 내려가지 못했어요. 바쁘다는 핑계로 혹은 피곤하다는 이유로 희영 아줌마에게 소홀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걸어도 예전처럼 밝은 목소리가 아니었고 메시지 답장도 뜸해졌다는 걸 느꼈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괜찮을 거라고, 조금만 더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죠. 하지만 불안한 그림자는 점점 짙어져 갔고 결국 일주일 전 희영 아줌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아. 마른 하늘의 날벼락, 머릿속은 하얗게 비워진 듯 아무런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어요. 우리가 헤어진다고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기에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녀의 울먹이고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장거리 연애 너무 힘들어. 자기도 알잖아. 점점 연락도 뜸해지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고 나 혼자 이 관계를 끌어가는 것 같아서 너무 지쳐.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쁜 년이라고 욕해도 돼. 사실 어저께 식당에 자주 오던 손님이랑 술김에 선을 넘어버렸어. 심장이 쿵 내려앉는 듯 했어요. 배신감, 충격, 슬픔, 온갖 감정이 뒤섞여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바람이라니 희영 아줌마가 나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니 믿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울면서 자기가 바람 피울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자책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수없이 반복했지만 그 어떤 위로도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네요. 나도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자기가 너무 보고 싶었고 외로웠어. 근데 그 손님이 자꾸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말 걸어주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나 봐. 희영 아줌마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차갑게 식어갔어요.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동시에 죄책감에 휩싸였어요. 그녀를 외롭게 만든 건 결국 나 자신이었으니까요. 취업에 성공했을 때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우리의 관계가 변할까봐, 멀어질까봐 두려웠거든요. 그리고 그 두려움은 잔인한 현실이 되어 제 눈앞에 나타났죠. 그녀의 눈물, 그녀의 고백, 그리고 엇갈려버린 우리의 사랑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가슴 한켠에 드리워진 먹먹한 슬픔은 너무나 현실적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끝난 걸까요? 이대로 모든 것을 놓아줘야 하는 걸까요? 복잡한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새벽녘까지 잠 못 이루고 뒤척였어요. 그녀와의 추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면서 가슴은 더욱 미어지는 듯 아팠거든요. 우리의 사랑은 정말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걸까요? 우리는 잃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닫는다.